안녕하세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장현정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절차는 채무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여부와 채무의 규모에 따라서 크게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일반회생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 절차에 규정된 절차로서 일반회생이라는 용어는 사실 법에 규정된 것은 아닌데요. 그런데 법인회생, 간이회생과 구별하기 위해 관례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표현이고 실질적인 절차는 법인회생, 간이회생 절차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회생은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을 초과하거나 담보 채무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 이하이거나 담보 채무가 15억 원 이하인 채무자분들의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는데 이렇게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더라도 부동산 담보 채무, 리스 채무 등 담보부 채무가 있고 이 담보권 실행을 막아야 하는 경우에는 일반 회생 절차를 이용하실 수는 있으세요. 고액 채무를 부담하는 사업자, 회사의 대표이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분들이 주로 일반회생을 신청하시는데요. 교사, 군인, 공무원, 직장인분들도 일반회생 절차를 이용하실 수는 있으세요. 또한 총 채무 액수가 50억 원을 초과해서 간이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개인 사업 소수자분들도 일반회생 절차를 신청하실 수 있으세요. 일반회생 절차를 신청하였을 경우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째, 회사의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경영권을 보장받아서 회사를 계속 경영하실 수 있고 전문직분들의 경우에도 운영하는 사무실, 병원을 지속할 수 있어요. 사업자분들의 경우 회생 절차 개시 전에 판매한 물품의 채권을 정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고 회생 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채무는 동결되어서 자금 사정이 개선되어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거죠. 둘째, 일반회생을 신청하면 모든 채무가 동결되고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이 중지되거나 금지되세요. 셋째, 체불임금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을 지급함으로 임금 체불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세요. 넷째, 어음수표 부도 처리가 되더라도 부정수표 단속법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세요. 마지막 다섯째, 채무의 상당 부분이 감면되거나 출자 전환이 되고 채무자분들의 형편에 맞게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분할하여 상환하실 수 있어요. 일반회생은 채권자들로부터 일정한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회생 계획 인가 결정을 받아 회생에 성공할 수 있는데요. 일반회생은 개인회생보다 절차가 더 복잡하고 법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의 회계사, 즉 조사위원이 채무자를 조사해서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데 일반회생 역시 신고한 채권에 대한 변경이 많을 수가 있고 일반회생을 신청한 재산 상태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채무자분의 계속 가치가 정확하게 계산되어서 반영이 되었는지 철저하게 확인을 해야 해서 회생계획안을 몇 차례 수정을 겪어야 하고 이러한 업무를 꼼꼼하게 처리해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세요. 회생계획안이 채택되어서 일반회생에 성공하는 경우 사업이익금 안에서 10년 이내에 분할하여 채무금액을 상환하고 남아있는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어서 사업 진출이나 확장을 도모하다가 실패를 겪은 경우 금융리스 등으로 얻은 채무로 사업 운영에 지장이 온 경우, 건강보험급여 등의 청구비가 채권자에게 가압류 등이 진행되어서 병원이나 한의원 등의 운영이 어려움을 겪은 경우에는 일반회생을 고려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생제도 중에서 일반회생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보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법률사무소에 전화로 문의를 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장현정TV의 장현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